존경하는 시니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익한 건강취미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는 행복하고 건강한 시니어 TV, 행건TV. 여러분의 행복 건강 도우미 도행건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있는 알레르기성 비염 천식에 대해 영상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숨이 차는 게 단순한 감기라고 생각하셨다면 지금 이 순간 가장 위험한 착각을 하고 계신 겁니다. 아침마다 코가 막히고 밤이 되면 기침이 심해지시나요? 혹시 나이 들어서 그렇지 하고 넘기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지금 말씀드릴 이 질환은 단순한 비염이 아니라 폐까지 무너뜨릴 수 있는 시작점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약 없이 증상을 줄이는 방법과 병원비를 절반으로 줄이는 현실적인 팁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시니어 분들께 비염과 천식을 잡는 핵꿀팁과 비용 절감 팁을 전해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시니어 분들께 알레르기성 비염 천식 퇴치를 위한 핵꿀팁과 비용 절감 팁도 전해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지 않으셨다면 지금 영상 바로 밑에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들께 정말 도움이 되는 보물 같은 영상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구독하시면 시니어 건강 영상을 정기적으로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소중한 분들께도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단순한 코막힘이라고 생각했던 그 증상, 사실은 폐까지 무너뜨리는 시작일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성 비염과 천식은 서로 완전히 다른 병처럼 보이지만 의학적으로는 하나의 기도 질환으로 연결되어 있는 질병입니다. 즉, 코에서 시작된 염증이 기관지를 타고 내려가면 결국 천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호흡기내과에서는 알레르기성 비염 환자의 상당수가 천식으로 진행될 위험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의 경우에는 이 진행 속도가 더 빠르고 증상도 더 심하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비염은 단순히 콧물과 재채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코가 막히면서 입으로 숨을 쉬게 되고 이로 인해 기관지와 폐가 직접적으로 자극을 받게 됩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기관지가 점점 예민해지고 작은 먼지나 찬 공기에도 숨이 차고 기침이 나는 천식 상태로 넘어가게 됩니다.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에서는 비염과 천식은 하나의 질환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코만 치료해서는 부족하고 호흡 전체를 함께 관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더 무서운 점은 따로 있습니다. 천식은 조용히 진행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숨이 막히는 응급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는 병이라는 점입니다. 특히 밤에 갑자기 숨이 차서 깨는 경험이 있다면 이미 기관지가 상당히 민감해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비염만 있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중 일부는 이미 천식의 초입에 들어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환은 초기에 정확히 알고 함께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질병입니다. 지난주 병원에 오신 72세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단순한 콧물과 재채기라고 생각하고 10년 넘게 방치하셨는데 결국 밤마다 숨이 막혀 응급실에 실려오셨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첫째 원인은 집안 환경입니다. 특히 침구류 속 진먼지 진드기는 알레르기성 비염의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나는 집이 깨끗하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신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연구에서는 침구류의 미세먼지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알레르기 반응을 충분히 유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예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이불을 햇볕에 2시간 이상 말려주시고 가능하다면 침구는 60도 이상의 온수 세탁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원인은 잘못된 실내 습도입니다. 너무 건조하면 코 점막이 갈라지고 너무 습하면 곰팡이가 번식하면서 기도를 계속 자극하게 됩니다. 특히 겨울철 난방을 강하게 하는 집에서는 코가 먼저 망가지고 기관지가 뒤따라 망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에서는 실내 습도를 40에서 60% 사이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실천 포인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집에 계신다면 코로 숨을 한번 천천히 들이마셔 보세요. 코 안이 건조하게 따끔하다면 이미 위험 신호입니다.
셋째 원인은 의외로 음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우유나 특정 음식이 몸에 좋다고 생각하시지만 일부 시니어분들에서는 우유, 밀가루, 가공식품이 점액 분비를 늘려 비염과 천식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무조건 좋은 음식이 아니라 내 몸에 맞는 음식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넷째 원인은 잘못된 생활 습관입니다. 특히 코를 자주 세게 푸는 습관, 찬 공기를 갑자기 들이마시는 습관, 그리고 외출 후 손과 얼굴을 씻지 않는 습관은 기도에 자극을 계속 쌓이게 만듭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비염과 천식은 외부 자극보다 몸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힘이 약해졌을 때 더 심해집니다. 즉, 면역 균형이 깨진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실천 방법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3가지 중 하나만 선택해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아침에 창문을 열고 5분만 환기하기. 둘째, 외출 후 손과 코 주변을 반드시 씻기. 셋째, 자기 전 침구 털기 30초만 하기. 이 3가지 중 하나만 꾸준히 해도 기도에 들어오는 자극의 양이 크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공기청정기만 있으면 괜찮다고 생각하시는데 공기청정기는 공기 중 먼지는 줄여주지만 침구와 몸에 붙어있는 알레르기 물질까지 없애주지는 못합니다. 즉, 기계보다 중요한 것은 생활 속 관리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침이 나는데 감기가 아니라면 지금 이 증상 절대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특히 밤에 더 심해지는 기침, 그리고 숨이 차는 느낌이 있다면 이미 기관지는 상당히 예민해진 상태일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아주 중요한 자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들으시면서 해당되는 개수를 세어보시면 됩니다. 1. 아침에 일어나면 코가 막혀 있거나 콧물이 흐른다. 2. 재채기가 연속으로 3번 이상 나오는 날이 많다. 3. 밤이 되면 기침이 더 심해지거나 잠에서 깬 적이 있다. 4. 찬 공기를 마시면 갑자기 기침이나 숨참이 느껴진다. 5.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이 깊이 안 쉬어지는 느낌이 있다. 6. 감기 후 기침이 2주 이상 지속된 적이 있다. 7. 계단을 오를 때 예전보다 숨이 훨씬 차다. 지금 몇 개 해당되셨습니까? 2개 이하라면 아직 초기 가능성이 높지만 3개 이상이라면 이미 비염과 기관지 문제가 함께 시작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5개 이상이라면 천식으로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도 반드시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에서는 야간 기침과 호흡곤란은 천식의 대표적인 초기 신호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시니어분들이 놓치는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천식은 항상 숨이 차는 병이 아닙니다. 평소에는 멀쩡하다가 특정 상황에서만 갑자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찬 공기를 마셨을 때, 먼지가 많은 곳에 들어갔을 때, 또는 밤에 누워서 잘 때 갑자기 기침이 터지는 경우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관지가 예민해졌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코 증상이 먼저 시작되고 그 다음에 기침과 숨참이 따라온다면 이건 단순한 비염이 아니라 기도 전체가 영향을 받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코와 폐가 따로가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나는 비염만 있다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이 체크를 통해 생각이 바뀌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 질환은 증상이 있을 때만 관리하면 늦습니다. 증상이 약할 때부터 알아차리고 미리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방금 체크하신 결과를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내 몸이 보내는 신호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릴 숫자를 들으시면 아마 놀라실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알레르기성 비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약 3명 중 1명 수준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즉,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미 상당수가 해당된다는 의미입니다.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특히 60세 이상 시니어층에서도 비염 유병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이 중 상당수가 천식으로 이어질 위험군이라는 점입니다. 대한천식알레르기 학회 자료에서는 알레르기성 비염 환자의 약 30에서 40%가 천식과 함께 나타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한 코 질환이 아니라 호흡기 전체 질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뜻입니다.
세계적으로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천식을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만성질환 중 하나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와 미세먼지, 실내 생활 증가로 인해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자신이 천식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살아간다는 점입니다. 서울 아산병원 호흡기내과에서는 경증 천식 환자의 상당수가 단순 감기나 비염으로 오해하고 치료 시기를 놓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이미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환은 많은데 모르는 병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앞에서 체크했던 증상과 이 통계를 연결해 보시면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에 있는 질환이라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자, 그럼 잠시 눈을 쉬셨다가 다음으로 실제 사례와 검사 및 여러 가지 치료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시니어 분들께 알레르기성 비염 천식 퇴치를 위한 핵꿀팁과 비용 절감 팁도 전해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지 않으셨다면 지금 영상 바로 밑에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들께 정말 보물 같은 영상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구독하시면 시니어 건강 영상을 정기적으로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소중한 분들께도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주제와 딱 맞는 깜짝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밤마다 기침 때문에 깨고 코막힘까지 심하시다고요? 그런데도 아직 감기라고 생각하신다면 오늘 퀴즈 듣고 깜짝 놀라실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성 비염과 천식 관리에서 서울대학교병원과 질병관리청에서도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는 방법 가운데 코, 점막 혈류를 부드럽게 만들어 밤 코막힘 완화에 도움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자, 보기 나갑니다. 첫째, 자기 전 얼음찜질. 둘째, 자기 전 코 주변 온찜질 3분. 셋째, 찬물 세수 10분. 넷째, 입으로 빠르게 숨쉬기. 정답은 영상 후반 핵꿀팁에서 공개됩니다. 자, 그럼 다음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놓치면 정말 후회하실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환절기 비염인 줄 알았습니다. 그 한마디가 한 어르신의 밤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68세 김모 어르신은 봄만 되면 재채기와 콧물, 코막힘이 심해졌습니다. 밤이 되면 마른 기침도 나왔지만 감기겠지, 먼지 때문이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코가 막히니 입으로 숨을 쉬게 되었고 밤마다 목이 마르고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래도 비염약만 가끔 사서 드셨고 숨이 차는 날에도 병원은 미루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에 주무시다 갑자기 숨이 턱 막히는 느낌에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가슴에서는 쌕쌕거리는 소리가 났고 말을 길게 잇기도 어려울 만큼 숨이 가빴습니다. 결국 가족이 119를 불러 응급실로 가게 되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오래 방치된 알레르기성 비염에 기관지 과민 반응이 겹치면서 천식 발작까지 온 상태였습니다. 어르신은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코만 불편한 줄 알았지 숨이 막힐 병이 될 줄은 정말 몰랐어. 바로 이 부분이 무섭습니다. 비염과 천식은 처음에는 사소해 보여서 대부분 참다가 시기를 놓칩니다. 하지만 한번 악화되면 밤잠을 못 자고 외출이 두려워지고 계단 몇 칸에도 숨이 차면서 삶의 질이 크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감기, 기관지염, 노화로 착각하기 쉬워서 더 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볍게 넘긴 코 증상이 결국 숨을 앗아갈 뻔한 위기로 번질 수 있다는 것. 이 사례가 바로 그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금 작은 신호일 때 붙잡는 것이 가장 큰 실패를 막는 길입니다. 약만 줄줄이 늘어놓지 않아도 숨쉬기가 편해지는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민간요법이라고 해서 아무거나 따라하시면 오히려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생활습관과 환경관리 이야기는 충분히 말씀드렸으니 여기서는 겹치지 않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비약물적 방법과 조심해서 볼 민간요법만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 가장 현실적이고 도움되는 방법은 생리식염수 코세척입니다.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은 생리식염수 코세척이 콧물과 분비물을 물리적으로 제거하고 점막 기능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코 안이 답답하고 끈적한 분들에게 특히 도움이 됩니다. 다만 너무 세게 밀어넣거나 코세척 뒤에 코를 세게 풀면 귀가 아플 수 있으니 부드럽게 하셔야 합니다. 둘째, 따뜻한 수증기를 잠깐 이용하는 방법은 코막힘 완화에 보조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뜨거운 김을 얼굴 가까이에 오래 쐬는 방식은 화상 위험이 있어 권하지 않습니다. 미지근한 샤워 뒤에 코가 한결 편해지는 정도로 활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즉, 뜨겁게가 아니라 부담 없이 따뜻하게가 핵심입니다. 셋째, 천식이 있거나 기침이 오래가는 분들은 호흡을 너무 급하게 몰아쉬는 습관부터 고치셔야 합니다. 입을 벌리고 짧게 헐떡이는 숨은 기관지를 더 예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고 입술을 오므려 길게 내쉬는 방식이 도움이 됩니다. 숨이 찰수록 빨리 쉬는 것이 아니라 더 천천히 내보내는 연습이 중요합니다. 넷째, 민간요법 가운데 많은 분들이 진한 향의 오일이나 강한 한방차를 코와 목에 좋다고 여기시는데 알레르기 체질에서는 강한 향 자체가 자극이 되어 기침과 재채기를 더 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즉, 몸에 좋다는 말보다 내 기도가 편한지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꿀물이나 미지근한 물을 조금씩 마시는 것은 목이 건조해 생기는 자극성 기침을 줄이는데 보조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천식을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은 천식이 기관지 염증과 수축이 함께 생기는 질환이라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숨이 차고 쌕쌕거리는 증상이 있다면 민간요법만 믿고 버티시면 안 됩니다. 한 해 임상에서도 코와 기관지가 차고 건조하면 자극에 더 민감해진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차갑거나 건조한 자극을 줄이고 몸을 편안하게 유지하는 접근을 함께 사용하기도 합니다. 다만 한약이나 뜸, 침치료 역시 반드시 개인 상태에 맞춰 의료진과 상의해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기억하셔야 할 것은 하나입니다. 비약물적 방법은 약을 완전히 대신하는 마법이 아니라 증상을 덜 흔들리게 만드는 보조축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안전한 방법은 더하고 자극적인 민간요법은 빼는 것, 바로 그 균형이 가장 중요합니다. 숨이 넘어갈 듯 답답한데도 검사 한번 미루다가 악화되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검사만 제때 받아도 숨쉬는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는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첫째, 알레르기성 비염은 증상 확인과 함께 비강 상태를 보고 필요하면 원인 항원을 찾는 검사로 접근합니다.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은 알레르기 질환 평가에서 원인 물질 확인이 중요하다고 설명하고 있고, 서울대학교 병원 알레르기 면역내과는 피부 반응 검사, 알레르기성 비염 검사 등을 시행하고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둘째, 천식이 의심되면 폐기능 검사가 기본이 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은 기관지 천식이 의심되는 경우 기관지 유발시험, 기관지 확장제 반응 검사, 호기 산화질소 검사 등을 통해 진단에 도움을 받는다고 설명합니다. 즉, 단순히 숨찬 느낌만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기관지가 얼마나 좁아지고 염증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치료도 겁먹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비염은 원인 회피와 함께 비강 분무 스테로이드, 항히스타민제, 필요시 면역치료를 고려할 수 있고, 천식은 흡입형 스테로이드와 기관지 확장제를 중심으로 조절합니다. 중요한 것은 증상이 없다고 임의로 끊지 않는 것입니다. 천식약은 끊었다 먹었다 할수록 더 흔들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은 천식 진단 환자에게 원인물질 회피요법, 약물요법, 필요시 면역치료를 시행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제 70대 박모 어르신은 해마다 봄이면 콧물과 야간 기침을 반복했지만 이번에는 폐기능 검사와 알레르기 검사를 함께 받고 흡입 치료와 비염 치료를 같이 시작했습니다. 한 달 뒤에는 밤에 깨는 횟수가 크게 줄었고, 2달 뒤에는 계단을 오를 때의 숨참도 훨씬 편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조기 검사와 꾸준한 치료의 힘입니다. 비용 절감 팁도
꼭 챙기셔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와 약제는 본인 부담이 줄어들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 상한제는 1년 동안 낸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을 넘으면 초과액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과도한 의료비가 생겼을 때 기준을 충족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관리청은 전국의 아토피 천식 교육정보센터 정보를 안내하고 있어서 지역 상담, 교육관리 정보를 확인하는데 실제 도움이 됩니다. 즉, 병을 참는 것이 돈을 아끼는 길이 아니라 정확히 검사받고 보험과 지원 제도를 같이 챙기는 것이 진짜 비용 절감 팁입니다. 뒤에서 알려드릴 핵꿀팁까지 더해지면 관리가 훨씬 쉬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시면서 나는 그냥 비염이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셨다면 그 생각이 가장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딱 3가지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비염은 코에서 끝나는 병이 아니라 기관지와 폐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시작점입니다. 둘째, 증상이 심해졌을 때가 아니라 약할 때부터 관리해야 악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셋째, 약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활 속에서 들어오는 자극을 줄이는 것입니다. 이 3가지만 기억하셔도 이미 절반은 막으신 겁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핵꿀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병원에서도 자세히 알려주지 않는 아주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첫째, 이 질환에 유독 좋은 한 가지는 자기 전 코 주변 온찜질 3분입니다. 따뜻한 수건을 코와 볼 주변에 가볍게 대고 있으면 코 점막의 혈류가 개선되면서 밤 코막힘과 야간 기침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길게 하는 것이 아니라 딱 3분만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둘째, 이 질환에 유독 나쁜 한 가지는 찬 공기를 갑자기 깊게 들이마시는 습관입니다. 특히 외출하거나 운동 후에 입으로 찬 공기를 확 들이마시는 순간 기관지는 바로 자극을 받아 기침과 숨참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고 입으로 길게 내쉬는 습관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실천하실 수 있는 목표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7일 자기 전 3분 코 온찜질 이 한 가지만 실천해 보십시오.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밤 증상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숨쉬는 삶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행복하고 건강한 시니어 TV 행건 TV 여러분의 행복 건강 도우미 도행건이었습니다. 혹시 잊으셨다면 지금 영상 바로 밑에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정말 보물 같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하시면 시니어 건강 영상을 정기적으로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소중한 분들께도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